자, 이번 시간에는 파스칼 삼각형 30쪽 파스칼 삼각형부터 중단원 마무리 표준 문제, 다음 대단원 평가하기 앞부분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 삼각형을 확인해 보시면 파스칼 삼각형은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뭐냐 하면 1 그대로 끝에 건 다 1입니다. 끝에 건 다 1을 써주고 두 개를 더한 거 2, 다시 두 개를 더한 거 3, 더한 거 3, 더한 거 4, 더한 거 6, 더한 거 4 이렇게 들어가는 게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신기한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a 플러스 b를 전개하면 그냥 a 플러스 b가 되고 개수를 보면 1,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플러스 b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럼 개수를 보면 1, 2, 1이죠. 1, 2, 1. 그 다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a 세제곱에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어서 1, 3, 3, 1의 개수를 갖습니다. 그럼 4제곱을 전개하면 이때부터는 안 해오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파스칼 삼각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보면 개수가 1, 2, 1이었죠. 자, 여기 어떻습니까? 1, 2, 1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1, 3, 3, 1이었죠. 그럼 1, 3, 3, 1 똑같습니다. 그럼 4제곱을 전개하면 뭘까요? 1, 4, 6, 4, 1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4제곱을 전개했을 때 어땠습니까? 4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죠. 4C0에 A의 4제곱 더하기 4C0에 A 세제곱 B 더하기 4C2에 A제곱 B제곱 더하기 4C3에 AB 세제곱 더하기 4C4에 A, B 4제곱 이렇게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C0, 4C1, 4C2, 4C3, 4C4 이게 개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개수들에 대한 이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하면, 자, 1, 2, 1은 2C0, 2C1, 2C2로 표시할 수 있고, 1, 3, 3, 1은 3C0, 3C1, 3C2, 3C3과 표시할 수 있고, 1, 4, 6, 4, 1은 4C0, 4C1, 4C2, 4C3, 4C4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개수와 동일하게 들어가죠. 따라서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항 정리에 뭐랑 같다? 개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공식 하나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요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역삼각형을 갖고 오면 두 개 더한 게 3C1이죠. 따라서 2C0과 2C1을 더하면 3C1이고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3C2와 3C3을 더하면 4C3이죠.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보 동일해야 되고 요거보다 어떻다? 1 큽니다. 그 다음에 연달아 되어 있는 뒤에 있는 숫자 중에 큰 거 갖고 오면 되겠죠. 다시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보다 1을 큰 게 앞에 옵니다. 그 다음 뒤에 연달아 있는 숫자 중에 큰 거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NCR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봤더니 자, 여기는 4죠. 그럼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n-1c 더하기 n-1c로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 연달아서 두 개, 즉 여기는 4c3이면 2, 3의 3이죠. 그러면 3하고 3보다 하나 작은 거, 즉 r이니까 r하고 r보다 하나 작은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나오는 공식이 NCR은 n-1cr 더하기 n-1cr-1이구나 라는 공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제
문제 풀 때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역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문제 5번.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5제곱을 전개하시오. 근데 5제곱을 전개하시오 봤더니 5제곱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5제곱의 개수는 1, 5, 10, 15, 1이죠. 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자, 그대로 갖고 오면 자, 5제곱을 전개하시오. 개수는 자, 그러면 5C 0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뭐 0, 5C 0, 5C 1, 5C 2, 5C 3, 5C 4, 5C 5 안 갖고 와도 1, 5, 10, 15, 1이죠. 따라서 A 5제곱에 5A 4제곱 B 그 다음 10A 세제곱 B 제곱 그 다음 10A 제곱 B 세제곱 2로 10, 15, 1 1, 5, 10, 10 그 다음 5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1이 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5제곱을 전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NCR은 n-1CR 더하기 n-1CR-1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쓰려면 뭐가 어때야 된다?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1차에 놔야 되고 자, 근데 봤더니 아무것도 같은 게 없네. 그쵸? 그런데 여기는 2C0은 3C1인데 앞에 게 같아야지 공식을 쓸 수 있다니까. 그럼 이걸 뭘로 바꾸면 돼? 3C0으로 바꿔도 되겠죠. 어차피 이건 1이니까. 같은 1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2C0 대신에 3C0으로 갑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4C1이 되겠죠. 이 공식 사용해서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계산하면 5C2 다시 5 계산하면 6C3 다시 계산하면 7C4 그래서 답은 7C3 따라서 35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확인하십시오. 자, 생각 넓히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1학년 과정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떤 원리를 작용했는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생각 넓히기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 A집합이 있는데 1, 2, 3, 4, 5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B집합이 1, 2, 두 개입니다. 그랬을 때 B의 X가 A인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의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몇 개일까? 이런 거. X의 부분집합.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론은 뭐냐 하면 B는 항상 포함해야 되니까 X는 항상 포함해야 되는 걸 빼고 부분집합을 만들자. 그리고 나중에 B를 다 집어넣자. 이런 구조였죠.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X라는 집합은 자, B가 1입니다. 1, 2는 꼭 포함돼야 됩니다. 1, 2를 꼭 포함돼야 되니까 1, 2를 빼고 3, 4, 5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거는 1, 2는 꼭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면 X는 3, 4, 5로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선 공집합 3, 4, 5, 3, 4, 3, 5, 4, 5, 3, 4, 5 이렇게 되겠죠. 다시 쓰겠습니다. 자, x는 1, 2를 빼고 3, 4, 5로 부분집합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공집합 3, 4, 5, 3, 4, 3, 5, 4, 5, 3, 4, 5 이렇게 총 몇 개? 8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x는 우리가 지금 뭘 했냐 하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빼고 만들었죠.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 8개 만든 거에서 그냥 여기다가 다 1, 2, 1, 2, 1, 2, 1, 2, 1, 2, 1, 2, 1, 2를 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럼 공집합에 1, 2를 집어넣으니까 1, 2가 되겠고 3에 1, 3에 1, 2를 집어넣으니까 1, 2, 3이 되겠고 4에 1, 2 집어넣으니까 1, 2, 4 5에 1, 2 집어넣으니까 1, 2, 5 3, 4에 1, 2 집어넣으니까 1, 2, 3, 4 3, 5에 1, 2 집어넣으니까 1, 2, 3, 5 4, 5에 1, 2 집어넣으니까 1, 2, 4, 5 3, 4, 5에 집어넣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서 여기도 8개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는 x는 이렇게 이게 x입니다. 그런데 이 개수와 이 개수는 어떨까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1, 2를 다 집어넣은 거니까 개수를 봤을 때는 개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계산하는 게 뭐였다? 개수만 구하자 했으면 이거 대신에 이거를 구하는 거죠. 결론. 꼭 포함해야 되는 건 뭐다? 꼭 포함해야 되는 건 빼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부분집합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꼭 포함되는 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개수는 전과 후가 동일하다. 이겁니다. 자, 이 예를 그대로 갖고 가서 자, 생각 넓히기 1번을 봅시다.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K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NCK임을 설명하여 보자 그랬습니다. 자, 부분집합은 자, 1, 2를 1, 2, 3이랑 3, 1, 2랑 어떻습니까? 집합에서는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즉 뭐다? 바꿔도 같네? 조합을 갖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좋아. 그래서 결국에는 A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K개니까 결국 N개 중에 몇 개? K개를 뽑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NCK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임을 설명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면 자, A의 부분집합은 0개일 때도 있고 1개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고 n개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0개일 때는 nc0 또는이니까 더하기 1개일 때는 nc1 또는이니까 더하기 2개일 때는 nc2 더하기 ncn 이거 뭐였습니까? 이항정리의 성질에 의해서 2n제곱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2의 n제곱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포인트입니다. 이 예를 설명한 게 세 번째 때문에 그 B의 원소가 R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B가 R개가 있습니다. 그럼 A는 N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C의 개수였습니다. 자, 그럼 C의 개수는 어떻게 하자? N개 중에서 이거는 꼭 포함하는 거 어떻게 하자? 빼고 계산하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꼭 포함하는 걸 집어넣자. 그러면 전과 후의 개수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n-r개 가지고만 생각을 하자. 그게 바로 이 부분만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여기랑 개수는 동일하게 된다. 이것이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r개를 꼭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r개를 빼고 계산하자. 됐죠? 그러면 결국 뭐다? 짠, n-r개 중에서 0개 택할 때, 1개 택할 때, 2개 택할 때, 점점점점 몇 개 택할 때, n-r개 택할 때. 그러면 여기는 n-rc 0, n-rc 1, n-rc 2, n-rc, n-r. 다 어떡하자? 더하자. 다 더하면 결국 뭐다? 2의 n-r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 요 부분과 동일한 합의 계산으로 쓰면 됩니다. 하면
2의 n-r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부분 잘 안되면 다시 이렇게 쓰면 됩니다. n-r c0 이렇게 n-r c1 n-r c2 n-r c n-r은 2의 n-r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 넓히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좀 쉬운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부분 다 끝났고, 자, 이제 기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표준 문제 갑시다. 자, 표준 문제. 1 플러스 x n제곱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45, x제곱의 개수가 나왔네.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뭐다? 이걸 전개하면 nc0에 더하기 nc1x 더하기 nc2x 제곱 더하기 이렇게 ncnx의 n제곱이 전개식이죠. 그런데 x제곱의 개수니까 결국 nc2가 제곱의 개수네. 따라서 nc2가 45가 된다. 그럼 2팩분의 np이니까 n의 n-1에 2가 45네. 따라서 n의 n-1은 90이네. 그런데 이거는 90은 10 곱하기 9가 90이니까 연달아 두수. 따라서 n은 얼마다?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는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한 다음 n값 찾아도 자연수 n값 찾아오면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원소가 7개인 A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인 것. 아하, 홀수개인 거. 홀수개면 그건 몇 개? 1개 또는 3개 또는 5개 또는 7개까지 되겠죠. 그러면 7개 중에 1개 택하니까 7C1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 7C3 또는 7C5 또는 7C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 어떤 성질이 있죠? 이건 뭐랑 같다? 7C0, 7C2, 7C4, 7C6과 똑같다. 맞습니까? 얼마로? 2의 7-1제곱으로. 따라서 2의 6제곱으로 64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왜 뒤에 첨자가 홀수인 거의 합은 짝수인 거의 합과 같다. 얼마로? 2의 n-1제곱으로 공식이 있었죠. 네, 그거 알아봤으니까 꼭 다시 확인해서 이게 왜 적용이 되는지 꼭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7번. 수학여행 6명의 학생이 매번 구성원을 다르게 하여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사진을 찍어야 하는 횟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매번 구성이 달라야 되니까 한 명만 찍을 때, 그 다음 2명이 찍을 때, 그 다음 3명이 찍을 때, 이렇게 해서 6명이 찍을 때가 있겠죠. 그럼 한 명이 찍을 때면 6시 1이고 2명은 6시 2고 3명은 6시 3이고 6명은 6시 6이잖아요. 자, 요거를 다 더해버리면 결국에는 6시 1 더하기 6시 2 더하기 6시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6시 6인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다 못 구합니다. 각각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신에 뭐가 있다? 6시 0에서 6시 1, 6시 2, 6시 3, 6시 6 요게 지금 2의 6제곱이잖아요. 2 n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하자? 이거만 이항하자. 그럼 요거만 나오니까 따라서 이건 뭐가 된다? 2의 6제곱 빼기 1이 된다. 그쵸? 따라서 63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발전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1의 11제곱을 40으로 나눌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숫자의 연관성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개의 숫자의 연관성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40이 있잖아. 40이 있으면 21이니까 여기 20 더하기 1로 바꿔주면 앞에 있는 20이 있지. 이거랑 40이랑 연관성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으로 나누었을 때니까 이 값을 꼭 뭘 해야 된다? 40의 인수를 갖게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40의 인수를 갖게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전개식 있죠? 전개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21의 11제곱은 1 플러스 20의 11제곱이고 요거를 전개하면 11C 0 더하기 11C 1의 20 더하기 11C 2의 20의 제곱 더하기 11C 3의 20의 세제곱 더하기 11C 11의 20의 11제곱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으로 나누었을 때니까 우리가 요거는 400이죠. 400에 40 들어있죠. 따라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된다? 요거 나머지 0입니다. 그런데 20의 세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40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건 싹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나머지가 다 0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이거랑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11C 0 더하기 11C 1의 20이다. 그러면 1 더하기 220이니까 221이다. 그런데 40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요거는 40으로 나누면은 40 곱하기 5 더하기 21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21이 나머지가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찾아줘야 될 게 연관성, 즉 이 40으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뒤에 들어오는 이 부분 있죠. 뒤에 들어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40의 배수, 꼭 40의 배수가 들어와야 40으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4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뒤에 꼭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럼 4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뒤에 꼭 들어와야 돼줘야 되니까 21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40과 연관성을 쉽게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20을 택해서 1 플러스 20의 11제곱을 전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거를 봤더니 생각나는 거는 NC 0부터 NC 1에 NC 2에 NC n까지의 합이 2의 n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이 NC 0을 뒤로 이렇게 넘기자. 그러면 우리가 NC 1 더하기 NC 2 더하기 NC n 같은 경우는 2의 n제곱 빼기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식을 갖고 오면 1000에 2의 n제곱 빼기 1에 2000을 쓸 수가 있고 2의 n제곱은 2001에 1001이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n값을 찾으시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이 10제곱은 얼마다? 1024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따라서 n값은 얼마냐? 10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9번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대단한 평가하기 1번부터 7번까지만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양조 5개를 원형 배열하는 경우 원형 배열이니까 뭐다? 원순열이구나. 원순열이니까 5-1 팩토리얼이구나. 그러면 얼마다? 24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앉을 때 여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이웃이니까 여학생을 어떻게 하라? 하나로 뭉쳐라. 그러면 남자 5명. 그 다음에 어떻게?
여여 이렇게. 그러면 결국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여섯 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어떻게? 500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여자 2명 자리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여자 2명 자리 바뀌는 경우 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24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정오각형은 옆면이 모두 합동인 정오각형. 자, 6개. 자, 6개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밑면이 바닥에 있으니까 자, 밑면을 고정해서 밑면의 개수는 6개 중에 아무거나 택하면 된다. 6가지. 자, 이제 옆면은 모두 합동인데 색이 몇 개 남습니까? 5가지 색이 남죠. 5개를 5개 원형으로 배열. 400까지. 따라서 6 곱하기 400은 144가지가 되겠네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는 자,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에 8명이 둘러앉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번이 있죠. 자, 요거는 1번부터 8번까지 우선 원탁으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자, 원탁을 배열하면은 우선 8명을 원탁을 배열하면 8-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이거 원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1번이 만약에 한 칸 돌아서 그러니까 원순열 같은 경우는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는 다 나눠주잖아요. 이제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기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경우를 지금 원탁에 배열했다고 했을 때 8-1팩인데 다른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다른 경우는 자, 1번이 여기 올 때 볼까요? 그럼 여기 2, 3, 4, 5, 6, 7, 8 되겠죠. 자, 그럼 다른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한 칸 더 밀어 봅시다. 한 칸 더 밀으면 1번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근데 미루고 봤더니 어떻게 돼? 첫 번째 1, 2번이 있는데 여기 1, 2번이 어때? 여기에 또 1, 2번이 똑같이 오네? 즉 이게 1로 돌아갔으니까 사각형이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이쪽 변으로 통한 거랑 똑같게 되니까 똑같이 겹치게 되네. 그 다음부터 계속 다 겹치게 되겠죠. 따라서 다른 경우 몇 가지가 생긴다? 1이 여기 올 때랑 1이 여기 올 때 2가지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 다른 경우 2가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7팩토리얼 곱하기 2가 되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열 문제, 도형에서의 배열 문제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자, 4명의 회원이 각자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중에 한 가지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회의 장소에 모일 때 교통수단을 택하는 수는 4명의 회원이 각각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4명의 회원이 있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가 지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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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이렇게. 각각의 회원이 3가지 중에 하나의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3의 4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서로 다른 3가지 교통수단을 4명의 회원이 갖게 되니까 3파이 4가 되겠네. 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특수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택한 3개를 일렬로 나열하 만들 수 있는 암호의 개수를 확인하시오.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이거 2개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죠. 따라서 이거는 순열입니다. 중복을 허용했네. 이건보다 중복 순열입니다. 결국은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일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3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이 3개를 일렬로 이렇게 나열했으면은
자, 이건 각각 몇 개 올 수 있습니까? 문자가 각각 5개 올 수 있죠.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의 세제곱해서 125가지라 오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일례로 해결하자. 그래서 5파이 3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편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가 있고 y에 a, b, c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수기 때문에 1 몇 개 갈 수 있습니까? a, b, c 3개. 2 몇 개 갈 수 있습니까? a, b, c 3개. 3 몇 개 갈 수 있습니까? a, b, c 3개. 4도 3개, 5도 3개. 따라서 하나씩 대응되고 대응돼야 되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따라서 3의 5제곱은 243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7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